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오늘 뭐 오후에 경선 결과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5월 3일까지 갈 것 같은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이제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경선을 마이너리그 뭐 예선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 후보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쓰럽죠. 그리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본선에 나가려면 적어도 지역 예선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을 뽑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의 행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격화시켜서 어제 우리 저 동남아시아 네. 어디 무슨 몇 조 예선으로 예선. 격화시킨 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수준이 된 겁니다. 아하. 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예. 정당 역사상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단일화할지는 모르지만 네. 아니 한덕수가 뭐라고 내란 대행이고 한덕수가 경제 뭐라고. 폭망의 주역이고 이런 사람을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자신 안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경쟁력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데려오는데 네. 아니 외부에서 데려온 윤석열의 폭망 과정을 보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립니까?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이 높은 민주주의 민도를 가진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네. 적어도 죄송하지만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후보까지 그 온갖 그 정치적 역경을 견디면서 국민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하면서 국민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이런 어떤 서사와 스토리와 감동이 됐든 분노가 됐든 이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네. 대통령이 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떴다방도 아니고 와서 윤석열처럼 금방 데려다가 시켰더니 그러니까요. 이런 사태가 나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나 거기서 뽑힌 최종 한 사람이 한덕수와 무슨 또 단일화를 한다? 또 단일화. 이거는 분선한다. 정당 역사상 있었던 안 된 일이고 아마 평론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뭐 빅텐트 얘기도 나오고 이준석 후보는 뭐 이제 자신은 빅텐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 뭉치자란 얘기를 어떻게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앵커께서도 예. 이런 선거 때만 되면 특히 대선 때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제 3지대 예. 그다음에 빅텐트론이죠. 텐트를 이렇게 많이 치는지. 그런데 그게 된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어요. 빅텐트 결과적으로 힘이 부족하니까 다 모여보자라고 네. 하는데 이 빅텐트는 성공한 적이 없고요. 결과적으로 빈텐트로 끝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빈텐트로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른 형태가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 네. 결과적으로 후보 간 연합을 통해서 뭘 하는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DJP 연합으로 불리한 세를 극복하고 집권을 했다든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통해서 네. 뭔가 집권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국민의 이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문제가. 예, 어떻게 달라 보입니까? 그 당시는 예. 정식으로 선출된 후보가 뭐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결단을 통해 단일화를 했다든가 설사 후보 선출이 끝난 뒤에 밖에 인사와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밖에 인사의 지지율이 적어도 이 당 후보의 지지율을 막 능가할 정도로 30%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엄청난 구심점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대와 연합을 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만고만한 요만한 예. 가늘고 작은 회초리 같은 이런 기둥 몇 개가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여기다 빅텐트를 치면 이게 텐트가 쳐지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리고 첫째는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예,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네. 오늘 그 우리나라의 모든 보수, 중도,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의 사설과 논조가 전부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명분 없답니다. 명분 없다. 그리고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 70%가 뭐 반대한다거나
그다음에 네. 뭐 그런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아하. 우리 오마이 TV도 예. 방송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수치를 이용할 때는 이걸 밝혀야 되죠. 네, 뭐 이제 밝히는 게 좋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뭐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 심의위원회 뭐 홈페이지를 그걸 보시면 홈페이지를 됩니다.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 한덕수 씨가 출마하는 것과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2배 차이가 일관된 여론의 차이예요. 여론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여론을 보고 있는 언론도 예. 보수지 진보지 이런 거 다 따질 것 없이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한덕수를 향해서 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빈텐트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 이낙연 전 총리도 연휴 지난 다음에 뭐 합류를 한다. 그래서 한덕수 이낙연이 동반 추격한다. 대선판이 요동친다. 이런 언론 헤드라인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 대망론으로 이재명의 맞불을 놓겠다. 뭐 이런 헤드라인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패널 한 분이 네. 어제 저랑 토론을 하는데 영끌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끌. 예, 영혼까지 이제 빅텐트론에 대해서 그게 빈텐트가 될 거다라고 제가 그랬더니. 반박을 하니까 예. 수긍을 하시면서 아하. 지금 우리는 영혼이라도 끌어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절박하면 알겠다 처지는 알겠는데 영혼이라고 해서 아무 영혼이나 끌어모아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예? 영혼도 있는 영혼을 끌어모아야지 텅 빈 영혼 끌어모아서 그게 모아지겠냐 그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것은 국민의 네. 어떤 정서와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지 네. 별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예. 저는 여기에서 주장을 하면 이준석 후보님의 이준석 후보, 예. 행보입니다. 어차피 이번 흐름은 제가 뭐 민주당이 다 된 것처럼 한다거나 자만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아까 긴장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단만 전국이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려보면 자 어차피 이재명 후보의 대세로는 저들도 인정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후보의 다음을 네. 아마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음에 희망이 없어요. 그 중에 희망이 있는 것은 오직 네. 이준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정도? 그 정도는 그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죠. 네. 자 그렇다면 빅텐트가 쳐지겠냐, 영끌이 되겠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번에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면 아니 거기에 뭐하러 가서 내가 저 기둥이 돼줍니까? 내가 독자적으로 크든 작든 그 이재명 이후를 대비한 내 정치를 할 것이다. 이준석 정치, 한동훈 정치를 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네. 빅텐트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영끌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손해보는 장사합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도 네. 앞으로 정치를 할 거라면 네, 거기서 내가 이제 기둥의 예. 하나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내 정치를 보여주다가 질 땐 지더라도 네. 그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필요가 이번에 없다. 내가 비록 작은 묘목에 불과하지만 네. 내가 이번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동훈 후보와 이준석 후보님이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자기 정치를 분명하게 이번 전국에서 이재명의 대세론 속에서 네. 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영끌이나 빅텐트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거도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네요. 뭐 정치를 오래 해 오셨으니까 그런 정치인의 이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 빅텐트를 치는데 내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제 국민의힘 후보 아마 이제 2명이 이제 결선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오늘 아마 오전 중에 발표가 될 거라고 알려져 있긴 하고요. 오후에 오후입니까? 발표가 되는데 예, 예. 저희가 또 생중계로 여러분과 함께 될 텐데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거 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예. 어쨌든 개인적인 당연론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국민의힘이지만 최종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야당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화가 통하고 함께 협력해서 수레의 양바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새의 두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뭐 카운터 파트너의 이 정당이 야당이 필요한 것이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자 그랬을 때 이 국민의힘 이 야당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건전한 정당으로 진짜 보수 정당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극우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바람은 네. 적어도 기본 첫째 조건이 윤석열이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2명이 올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반으로 딱 쪼개져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양쪽에서 각자 하나씩 올라오지 하나씩, 않을까. 한 명씩. 한 명씩. 네. 자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후보 중에 하나, 그다음에 한동훈, 안철수 후보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2인이 최종으로 누가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뭐 누가 올라오든 누가 후보가 되든 어쨌든 한덕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국민의힘 경선을 우리가 이렇게 뭐 팔로우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논평하고 싶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을 미리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야, 한덕수 지금 제가 어제부터 계속 후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까? 저도 예. 모르게 한덕수 대행 어떤 결정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출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